또는 비타민 D도 생각해봐요. 디펜스, 국방. 155마일 휴전선을 우리 아버지 때도 20만 명이 지켰어요. 네. 저희 때도 20만 명이 지켰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20만 명이 지키고 있어요. 세상에 귀가 달린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숫자로 가는 거죠. CCTV에 귀가 달려 있어요. 이 인공귀가 트레이닝을 잘 시켰더니 밤이든 안개가 꼈든 방금 지나가는 소리가 인간이 지나가는 소리인지 토끼가 지나가는 소리인지 노루가 지나가는 소리인지를 99%로 알아내요. 저는 휴전선 155마일에 15,500개의 귀가 달린 CCTV를 설치를 해라. 그리고 뒤에 드론 부대를 군데군데 설치를 해라. 방금 5,555번 CCTV에서 방금 인간이 통과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한다면 드론이 즉각 출동해서 인공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추적해가는. 그럼 20만 명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죠. 2만 명이면 충분하다. 18만 명을 사이버 국방으로 돌려라. 저는 이런 거를 비타민 D다. 거기서 성공한 모델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10배나 넓습니다. 네. 그 솔루션을 거기다가 설치하면은 적어도 40조, 50조 정도는 되는 프로젝트가 나온다. 이제 생각을 ICBM이라는 요소를 어떤 산업이든지 적용하면은 그 산업이 다시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ICBM의 비타민을 이용해서 기존 산업이 다시 한번 역동성을 찾는 그런 과제로 먼저 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것이 아닌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기존의 것과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모델로, 혁신 모델로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산업들을 가지고. 예. 아, 그렇군요. 이제 그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생명과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생명과학 영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IT 기술을 살짝 섞었더니 네. 생명과학에서 어마어마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요.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는 좋은 약을 하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세계 5대 제약 회사가 아니면은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험을 한번 하는 기간이 7년, 8년 걸리거든요. 네. 그 오랜 기간을 견뎌낼 작은 제약업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제약업체가 다 석권했는데 이제는 ICT 기술이 발달해서 7년 걸려야 될 실험을 네. 단 7일 만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따라서 이제야말로 5대 제약회사가 이 제약 산업을 석권하던 시대에서 이제 지방 분권 시대가 오죠. 서울대학교의 어느 연구소에서 혁신적인 물질로 약을 하나 만들어서 이 순간에 1조짜리 회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ICT 기술이 생명과학에 접목했을 때 거기서 파급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가능성 이런 부분도 4차 산업혁명이 또 지향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죠. 네. 근데 그 바이오 뭐 신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어떤 물질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뭔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임상 단계를 거치잖아요. 네. 그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러한 것도 어떤 기술이 도입이 돼서 좀 당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ICT 기술이 그 부분을 당기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노벨 그 생리의학상 수상자, 네네. 공동 수상자 중에 한 명이 이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수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왜 수상을 했냐면은 네. 이 실험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준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아. 그만큼 ICT 기술이 앞으로 생명과학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꼭 ICT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ICT 기술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그래서 작년에 오죽하면은 다보스 포럼에서 네. 2018년에 바이올로지컬 센츄리를 선언했어요. 바야흐로 생명과학의 시대가 왔다. 바이올로지컬 센츄리.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이 다보스 포럼에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드디어 생명과학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네. 정말 생명과학의 시대라는 키워드가 단 한 번이라도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단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정보통신의 시대에서 생명과학의 시대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1973년에 석유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중화학 입국을 선언했어요. 네. 입국이란 게 설립자 나라고 나라를 세우는 중화학 산업 성공했죠. 네네. 83년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전화기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일 때 우리가 앞으로 정보 산업으로 먹고 살자 해서 정보통신 산업 입국 네. 성공했죠. 네, 그렇죠. 저는 이 순간에 이 두 가지 산업을 경험 삼아서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생명과학 입국을 빨리 선언해야 된다. ICT 기술이 근간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생명과학을 빨리 확산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학 입국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이오나 의학 개발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아니라 ICT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키우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생명과학에서 강점은 네. 이 오퍼레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네. 의료 서비스를 하는 거는 세계 넘버원이에요. 네, 네. 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생의 97%가 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3%만이 메디컬 사이언스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의과대학 졸업생의 30%가 의사 안 해요. 사이언스를 해요. 우리의 10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보다도 의과대학 수가 40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이언스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은 의대 약대가 있는데 여기는 100% 사이언스만 해요. 의사 약사 자격증은 안 줘요. 네. 사이언스 하는 애들이 공과대학에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혁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과대학의 정원의 30%를 늘려서 지금 현재 정원은 의사 하는 정원, 30% 늘어난 정원은 사이언스 하는 정원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연구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덕 연구단지에 지금 전자통신연구소, 애트리에 버금가는 연구소를 한 3개를 지어라. 하나는 메디칼 연구소, 그다음에 파마 연구소, 소위 제약이죠. 네. 그다음에 생명공학 연구소. 이 3가지를 설치를 하고 정원의 30%를 늘리고 그 늘린 정원이 그쪽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서비스가 아니라 산업을 일궈야 된다.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으뜸이라는 것은 강점이긴 하지만은 네. 산업이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시장이 작은 거죠. 시장이 작은 거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의사를 하고 나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쪽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려면 연구소에서 충분한 그 보상을 해주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겠네요. 지금 뭐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하고 점점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인재가 돼야 되잖아요. 개인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네. 어떻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자기 개발 혹은 뭐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그 IQ는 세계 넘버원이잖아요. 네. 108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우리는 서로 IQ가 높은 사람들끼리니까 못 느끼지만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 보면은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에서 몇 년 살았습니다만 네. 해외에 나가 보면은 아 역시 우리 아이들이 이 IQ라는 측면에서 탁월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 탁월한 IQ라는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우위에 점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암기하는 교육, 네. 문제를 잘 푸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문제 갖다 주면 푸는 거는 뭐 정말 어느 나라보다 빨리 하죠. 그러나 현재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요하는 교육은 네. 0을 1로 만들 줄 아는 교육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0, 상상력에서 1이라는 혁신을,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을 바꾸는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푸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잘 만들 줄 아는 교육이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야 돼요. 네. 프로블럼 솔빙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킹이 돼야 되고 트러블 메이킹이란 거는 현재의 균형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현재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생각은 무서워서 못해요. 그렇죠. 야 이거 해봐 하면은 열심히 해서 밤샘 풀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리포트 내는 거는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역시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힘 거기에는 프로블럼 솔빙이 아니라 그 프로블럼 메이킹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교육이 돼야 된다 개념적으로. 그러려면은 교실이 오픈 공간이 돼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플립 러닝. 먼저 아이들이 공부를 하도록 주제를 주고 네. 아이들이 집에서 읽어온 다음에 학교에서는
읽은 거를 전제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답변하게 하는 플립 러닝 네.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은요. 교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는 산업경제였는데 이제는 혁신경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아주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산업경제는 네. 역시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경제인데 네. 그동안의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거를 만들어낼까 이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유례 없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쓴 Zero to One이라는 책에 보면은 X축은 2를 N으로 만드는 축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 2를 만들어 놓으면은 얼른 카피해서 2, 3, 4 늘려나가는 것 수평적 확장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 놓으니까 삼성에서 즉각 갤럭시 만들었죠. 그렇죠. 예.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네. X축에 관한 한 우리가 세계 넘버1인데 피터 틸은 이제 2를 N으로 만드는 X축이 아니라 Y축 0을 1로 만드는 축을 잘해야 된다. 그 0이 뭐냐면은 이미지네이션이에요. 1이 이노베이션이에요. 세계 1등에서 20등까지 기업을 쫙 뽑아놓고 봤더니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 딱 하나 있어요. 존슨 앤 존슨. 그래요? 나머지 19개는 자, 페이스북이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입니까? 아니죠. 구글이 그렇습니까? 중국의 알리바바 그렇습니까? 이제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는 X축에서 딱 한 군데밖에 나머지 19개는 Y축이에요. 0을 1로 만드는 경제.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X축은 세계에서 제일 잘했지만 Y축은 지금 거의 없어요. 네. Y축을 잘하자라는 관점에서 0을 1로 만드는 게 뭐냐? 이미지네이션. 눈에 보이지도 않죠. 네, 손으로 그렇죠. 만질 수도 없죠. 을 이노베이션. 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원료를 제품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서 1등 회사가 중국 석유였죠. 네. 지금 중국의 1등 회사가 알리바바예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X축 경제가 아니라 Y축. 0을 1로 만드는 경제. 제가 지난 정부에서 창조 경제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창조 경제라는 단어가 이름이 좋아서 만든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들면 너무 열심히 했어요. 다른 나라는 전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을 뽑아보면은 NHN 하나 빼고 나머지 9개는 아직도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예요. 따라서 우리 경제 체질을 X축에서 Y축,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잘 만드는 경제로 체질을 바꿔보자 해서 제가 창조 경제를 만들었던 거고요. 다행히 네. 지금 정부에서도 10대 국정과제 창업국가 건설, 네. 창업이 뭡니까? 비즈니스 크리에이션이죠. 네. 크리에이션은 0에서 1을 만들었을 때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100을 200으로 만든 걸 크리에이션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 피터 틸이 얘기한 Y축, 0을 1로 만들자. 이 얘기가 지난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 현재 정부에서는 창업국가 건설, 저는 이미지네이션 투 이노베이션,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요즘 강의하는 대외적인 강의의 주제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힘이 뭐냐?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힘은 증기, 전기와 같은 하드 파워였다고 본다면 그럼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데 불을 떼서 만들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힘이 뭘까? 저는 그거를 소프트 파워다. 그래서 저는 요즘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소프트 파워가 강한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가 강한 기업, 소프트 파워가 강한 교육, 소프트 파워가 강한 가정, 이런 패러다임을 제가 요즘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멋있는데요. 자, 그럼 교수님, 이제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하고 싶지만 뭔가 막 두려움 때문에 혹은 뭐 주변의 반대라든가 뭐 사실 창업한다 그러면 다 말리잖아요. 네.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용기를 못 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청년들이. 혹은 그러한 청년을 둔 부모들이나 뭐 주변 분들 이런 분들한테 뭔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한번 해주시죠. 역시 우리가 아프니까 청춘이다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후츠파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책도 여기 책이 나와 있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누워 있을 여유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이스라엘 아이들은 후츠파 정신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 있거든요.
그 전 세계를 누비는 힘이 후츠파 정신이고 후츠파 정신의 가장 큰 덕목이 아까 얘기했듯이 위아래 구분 없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맞짱 뜨는 거거든요. 네. 자,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청춘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역동적인 청춘에 위아래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디어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무리 도전해도 윗사람들 여러분 존경할 겁니다. 따라서 도전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유대인 아이들은 여자가 좋은 핸드백을 들고 가면은 다짜고짜로 쫓아가서 이 핸드백 어느 제품이에요? 얼마예요? 어디서 샀어요? 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전혀 흠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 정도로 뻔뻔할 정도로 대쉬하는 힘이 유대인의 후츠파 정신입니다. 아울러서 저는 우리 정부나 우리 이 업계나 산업에다가 기대하고 싶은 거는 우리 금융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융자라는 물로 가득 찬 수영장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바가지라도 퍼내고 투자의 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도전해라 라는 말을 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 양자가 잘 코오디네이션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자동차의 속도는 뭐가 결정합니까? 우선 엔진 튼튼해야 되죠. 엔진 튼튼하면 답니까? 차가 너무 무거운데 가벼워야 됩니다. 이 두 개면 답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는데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해야 됩니다. 이 세 개면 다인 줄 알았는데 로드 컨디션이 엉망이에요. 길이 잘 닦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신호 체계가 물 흐르듯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겠죠? 신호 체계가 물 흐르듯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5개 중에 단 하나라도 0이면은 이 자동차의 속도는 0입니다. 0.1 아닙니다. 차라리 4개가 1이고 하나가 0인 것보다는 5개 다가 0.5인 게 낫죠. 뭘 의미합니까? 이 5 영역이 다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획기적으로 혁신을 매개로 해서 창업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차체 엔진에 해당하는 R&D 파워, 차체 무게에 해당하는 규제, 타이어의 압력에 해당하는 교육, 로드 컨디션에 해당되는 금융, 그리고 신호체계가 물 흐르듯이 연결되는 창업과 정신, 이 5개가 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따라서 이 5개가 다 바뀌는 것을 저는 뉴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지 이 5개 중에 어느 하나가 변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정말 국가적으로 각 부서와 산업계가 다 같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제는 어느 하나의 정책, 폴리시가 아니라 이 5가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변하는 패러다임, 여기에다 방점을 두고 국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말 다시 그 고도 경제 성장기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시 성장하고. 저는 이 순간에 정말 우리가 방금 얘기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선 머리가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방향이 이해가 되면은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역동성을 발휘하는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이 거대한 나라, 작은 나라지만은 강하게 대쉬하는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정말 유대인의 후츠파 정신을 좀 레퍼런스로 삼아서 후츠파로 벌떡 일어서는 그런 힘을 갖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그 교수님께서 가지신 그 여러 가지 현장 경험들과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산업 분야 사람들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